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상록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재문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후보자의 생각과 정책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안산시 상록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현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정현 후보입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서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7번 무소속 홍장표 후보입니다. 기호 7번 무소속 홍장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듣고 사회자 공통 질문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 각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고 공약 검증을 위해서 후보자 간 상호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을 한 번 더 진행한 뒤에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가 종료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질문별로 발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타이머를 잘 보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한 시간 종료 10초 전에는 녹색불이 들어오고요. 답변 시간이 다 됐을 때는 빨간불과 함께 마이크가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화면은 사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각 후보께서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및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정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김현 후보부터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새로운 안산을 만들 정권 심판 필승카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현입니다. 안산을은 호수동, 중앙동, 고잔동, 1동, 2동,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의 4.3,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3 사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어느덧 길가에는 개나리, 벚꽃, 철쭉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민생은 혹독한 추위에 점점 밖으로 내몰아 가고 있습니다. 이채양명주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태원 문제, 최상병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명품백 문제, 주가 조작 문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치솟는 물가 안중에 없이 대통령은 대파 875원을 합리적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당은 가구당 100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민생을 살리고자 합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생활하는 겁니다. 안산 경제를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활차게 열고 나가고 싶습니다. 제외 국민 투표율이 62.8%로 역대 최고치를 높였습니다. 4월 5일, 6일 사전투표, 4월 10일 본투표를 통해서 위대한 안산 시민들이 전국의 최다 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에게 힘을 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새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정현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을 젊게, 새롭게, 힘차게, 뜨겁게 변화시키고자 도전하는 국민의힘 기호 2번 서정현입니다. 저는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안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의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가 있다, 정체하고 있다, 후퇴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리 지켜주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과거에 영광스러운 우리 안산이 있었고 미래 안산 또한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과 가족들이 사는 안산,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안산은 이제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의 불씨를 놓아야 할 때입니다. 혐오하고 대립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민생과 우리 지역의 발전에만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부족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것에 정권 심판, 정당 대표자의 사법 리스크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주말에 놀러 갈 곳을 만들겠다. 우리 도시를 산업도시에서 문화 예술 도시로 만들겠다. 우리 안산을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산 시민 여러분, 85년생 39살에 두 아이를 키우는 이 서정현이 누구의 일도 아니고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정현 후보의 시작 발언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장표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일동, 이동, 성포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주민 여러분, 호수동, 중앙동, 고잔동 주민 여러분. 저는 안산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31살 나이에 안산시의원에 당선되어서 안산시의원 3선, 경기도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도시를 전문했습니다. 저는 60평생 안산에 살면서 33년 동안 안산 시민과 봉사하며 애안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산 시민 여러분, 이번 안산 공천 어떻습니까? 민주당 공천과 국민의힘의 공천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민주당은 김철민 의원은 일도 잘하고 조직도 강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을선거과 병선거로 하나로 합쳐서 공천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공천입니다. 국민의당 공천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홍장표는 공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서정현 후보의 장인은 반월신문 사장입니다. 반월신문 사장과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 이철규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서정현 후보가 공천될지도 모르는데 도의원을 사퇴했겠습니까? 도의원을 사퇴하게 되면 선거 비용이 무려 수억 원이 듭니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을 공천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안산 시민 여러분, 민주당의 공천과 국민의 공천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정당 선거가 아닙니다. 안산을 발전시킬 적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저 홍장표는 도시를 전문했습니다. 안산의 100만 미래 도시 그리고 안산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 홍장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안산을 100만 미래 도시로 만들어서 안산을 뜨겁게, 안산을 힘차게, 안산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기호 7번 홍장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 두 가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각 2분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 인구는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76만 1000명이었습니다.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는 67만 9천 명입니다. 10년 사이에 약 8만 2천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경기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10년 사이에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이 바로 안산시였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안산시의 인구 감소의 원인과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정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산시의 인구 감소를 두고 안산의 위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정 인구가 그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는 약
20년, 30여 년 전에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고도 성장기를 거쳤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택이 노후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인근의 시흥 화성의 신도시로 인구가 몰려드는 것 또한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 안산시의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가 시흥, 그리고 화성, 그리고 수원 순서입니다. 모두 다 우리 안산과 생활권을 같이 하고 있는 도시들인데요. 결국 이것은 우리 안산에서 거주하시던 분들이 우리 안산이 주택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산의 인구 감소 문제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주택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우리 안산의 부족한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장상 신길 신도시나 본격 추진 중인 재건축 등이 본격화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의 위기에 대한 인식은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철도 교통망 확충에 따른 편의 증진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정현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홍장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경제와 인구에 있습니다. 안산은 경제와 인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양도세와 같은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두 번째는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화성의 집값은 700만 원, 그리고 시흥의 집값은 800만 원. 안산은 그 당시에 집값이 평당이죠. 제가 이미지로 평당 말씀드린 평당 1,200만 원 갑니다. 결혼하고 나면 안산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시흥이나 화성으로 이사해서 안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세 번째는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집이 없습니다. 이사할 곳이 없기 때문에 다 안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새 집을 찾아서 능곡지구, 백오지구, 화성의 채설동으로 이사를 가서 안산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구를 늘리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반월공단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도의 시황호는 수천만 평이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이곳에 저는 임대부 공자부지를 저는 지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이와 같이 30년, 50년, 100년 임대부 공장부지를 만든 땅값이 안 됩니다. 이곳에 새로운 안산의 경제 도약기를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면 이와 같이 말하면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장상 신도시를 제가 제안한 겁니다. 유일호 장관 때. 장상 신도시를 그 당시 제안했던 이 지도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장상 신도시에 이어서 반월 신도시, 사사 신도시, 본호 신도시, 신길 신도시, 대부 신도시에 인구가 5만 명이 들었으면은 5, 6, 30입니다. 지금 현재 63만 인구에 이렇게 30만, 안산이 그야말로 100만 미래도시가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도시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안산을 정말 100만 미래도시를 만들 자신 있습니다. 홍장표입니다. 네, 홍장표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현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홍장표 후보와 서정현 후보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안산시의 인구 감소의 근본 요인은 유출이 원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산시에는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을 출범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인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어저께 안산병 국회의원 후보 박해철 후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즉각 구성해서 정부와 지자체와 정치권과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교육비 부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의 거주 환경에 대해서 만족도는 용역 결과 81%입니다. 그런데
20대에서 그 이주 의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 문제하고 교통 문제가 가장 높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와 주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점이고요. 특히 반올 국가 산단 재생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지난 반올 시와 공단 경영자 모임과 국회의원 모임에서 제안됐던 녹지율 법정 기준을 12%에서 13% 낮춰서 확보된 부지의 근로자 휴식시설과 기업 유치, 공공시설 등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출생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모을 때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 1인당 20만 원 국가 무한 책임제, 보듬주택 제공, 결혼 출산 지원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방지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두 개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했습니다. 1안은 보험료율은 13%로 소득 대체율은 50%로 올리는 것이고 2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두 개의 안 모두 기금의 고갈 시점을 조금 늦출 뿐 고갈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서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장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이제는 제가 자료를 좀 검토해 봤어요. 2055년도에 아마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있는 연금개혁특위에서는 12%, 13% 두 개 안을 가지고 이제 올리자고 들었는데 현재는 9% 내고 있습니다. 9%를 내는데 이걸 인상했을 때는 연금의 연령은 65세, 68세로 늦추고 고갈이 2055년이 아니라 2093년도까지 늦춰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9%를 내다가 12, 13%를 이렇게 올리는데 연금 수령액은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에 대한 것을 요 보험료를 올렸을 때는 그거에 따라 연금도 똑같이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주장하고 싶고 다만 이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가장 있죠. 공적 자금을 덜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국가 재정을 더 많이 필요한 곳에 있죠. 이렇게 연금에 투자라면 적정한 운영 관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한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연금과 아울러서 사적인 연금이 있죠. 퇴직연금과 또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 저출산과 관련돼서 연금을 내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야. 이게 사람이 적으니까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연금 탈 사람은 더 많은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많이 출산해가지고 연금도 많이 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주택의 가격을 안정화시켜서 그렇다고 한다면 연금 개혁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장표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현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제목이 국민연금 고갈 방지 대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갈이라는 표현에 좀 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노후에 안정적으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 낸 그 연금을 61세 또는 65세에 이제 국민들이 돌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될 역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해내야 된다라는 점에서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30년 뒤, 40년 뒤에 이제 우리나라의 숙제 또는 전 세계의 추세,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주제가 된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 개혁 과정과 그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라는 주장과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주장이 어느 한편의 주장만 담아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해서 결과를 내놓기보다는 정부와 국회와 각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국회 공적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22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할 것을 미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노후의 소득 보장을 하는 문제와 미래의 연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민연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OECD 국가에서 고생한 노인층이 얼마나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느냐 이 문제를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현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정현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기호 2번 서정현입니다. 이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보도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처음에 이 그 두 개정안이 개혁안이 나왔을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자조적인 개혁안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죽하면 우리 국민연금의 만족스러운 완전한 개혁안은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저는 친구들과 그리고 뭐 우리 동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연금 수혜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연금 개혁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이나 그리고 소득 대체율 어느 것 하나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당연히 내야 할 돈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뭐 부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받는 돈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개혁 문제는 결국에는 이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더 양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는데요. 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뭐 보험료율을 뭐 급격하게 향상시키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미래 세대가 좀 감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보험료를 대폭 상승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우리 소득 대출을 높이는 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 연금 수혜자의 수요에 그나마 부합하는 그런 개혁안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정현 후보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역 현안과 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는 2분간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자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5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자, 먼저 김현 후보부터 첫 번째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현 후보가 국민들에게, 안산 시민들에게 드리는 7가지 약속입니다. 언론 개혁을 통해서 공정한 언론과 방송 정착을 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검찰과 권력기관 개혁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정착과 기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출생 고령화 대비에 한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주거, 돌봄, 출산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해서 연간 28조 원을 재원을 마련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보험법, 의료법을 개정해서 요양병원 간병인의 국가 지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전한 돌봄 환경 및 온 동네 초등 돌봄 환경을 구축해서 아이들이 나라의 미래다라는 점을 국민들과 함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몫입니다. 전국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국가가 제공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로는 청년의 군 복무 전념을 위한 장병 복지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처를 위한 유능한 군대를 건설하겠습니다. 사병 통신 요금 할인 비율을 현재 2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 및 동원 훈련 보상비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현 후보자 공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서정현 후보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현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 공약의 내용이 사실 지금 현장에서 발표하신 내용들은 우리 안산시의 동별 공약이나 우리 안산시의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공약보다는 우리 범위를 대한민국 전체에 넓히는 공약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후보님께서 동별 공약이나 이런 우리 안산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공약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안산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우리 철도 교통이 확대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호선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서 초지역과 상록수역 지하화를 공약하셨어요. 이 부분이 초지역 지하화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서정현 후보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김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후보자 공약 발표는 2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국가 아젠다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두 번째로는 안산시와 저희 동별 공약을 발표할 텐데 그때 답변하면 더 좋았을 걸 지금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초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지금 상록수역, 한대 앞역 그리고 중앙역 여기 4가지를 다 지화하겠다는 공약인데 저희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도 함께 이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서 특히 지금 이제 안산이 전체로 두동강이 났다는 안산 시민들의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초지역을 빼고 나머지 역을 지하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GTX-C 노선하고 신안산선을 건설함에 있어서 이미 지하로 개발 중인 노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4개의 그 구역을 같이 함께 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이번에는 홍장표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약 중에 그냥 안산의 대표적인 건 이제 하나나 2개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이렇게 발표하실 줄 알았는데 쫙 전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정책을 아주 동의합니다. 예? 그 중에도 주로 검찰 개혁과 있죠. 언론 개혁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응? 검찰이 이제 어떤 나름대로 정치의 신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이런 부분이 있죠. 또한 언론 개혁과 관련돼서는 지금 좀 잘 보시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도 있죠. 지방지지만은 안산의 주간지죠. 반월신문 아시겠습니다. 반월신문 같은 경우가 선거법 95조에 의해서 선거법으로 고발을 했어요. 저희들이. 이게 뭐냐면은 선거법 95조는 일정한 나름대로 이제는 배포하던 곳에 배표가 돼야 되는데 대량으로 다가 있죠.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포를 해가지고 예수님과 성경에 예, 홍장표 후보 질문 들었고요. 예, 김현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홍장표 의원 후보님께서 지난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문제를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선거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편파하게 보도하면 선거 관련 심의위원회에 그 문제는 분명히 제기돼야 된다고 신속하게 그리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발표를 해서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월신문에서 예를 들어 지금 홍장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선거에 부당한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시청하는 시민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와 더불어서 그 상록구을 선관위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답변하고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순서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김현 후보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정현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공약 발표에 앞서서 그 반월신문의 어떤
그 보도 내지 이 신문 배포와 관련된 이야기가 공약 관련 질문을 하면서 나와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후보자와 그 언론사의 어떤 특수관계를 마치 어떤 음해와 그 모함이 있는 주장은 조금 지양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을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조치 또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을 소개할 시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만 제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준비했던 공약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는 우리 안산이 물론 우리 안산이 산업도시로서의 급격한 성장을 거두었고 그것에 자긍심 또한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안산이 산업도시에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전환을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K컬처 문화특구를 우리 안산에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K산업의 중심지 안산, 우리 안산에서 K컬처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모이고 그리고 우리 안산에서 그 산업과 관련된 기업도 들어오고 그 산업의 지원센터도 생겨서 우리 안산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K컬처 산업의 중심지 안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화예술 도시 안산을 위해서 K컬처 문화특구를 조성해서 우리 국제예술대학교도 유치 및 전환을 하고 예술 중고등학교도 유치 및 전환을 해서 우리 안산, 특히 안산시 을이 문화예술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자 만들고자 합니다. 네, 서정현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장표 후보께서 서정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 부분을 많이 다뤄줘가지고 안산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안산에는 이제 한마디로 서울대라고 할 수 있죠. 안산에 있는 그 예대가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술대학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산에 대한 문화 성장과 예술의 성장을 키워야 되는데 국제예술대학을 만든다고 아마 홍보를 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국제예술대학을 어디다 만드는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이 관계를 아마 이제 서정현 후보께서 아마 이걸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산업의 중심지 한다면 이 특구와 관련된 하나의 관련 사업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안산 시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장표 후보의 질문 잘 들었고요. 서정현 후보께서 1분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예술대학교를 유치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가 가능성을 좀 검토 단계에도 있고 그 유치가 조금 우리 서울예술대학교와의 콜라보, 협력 관계가 조금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국제예술대학교로 전환하는 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해서 국제예술대학교를 유치 또는 전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공약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산에 있는 다른 대학들 또한 있으나 그 운영상 경영상 어려운 대학도 있죠. 그런 대학들과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우리 K컬처를 배우기 위해 여러 나라의 다국적 학생들이 모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 서정현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충분치 않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독립된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4개 대학과 같이 콜라보로 해서 국제예술대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려면은 현재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나 안산대나 신안산대나 서울예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한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첫 번째 하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예술문화 특구를 만들겠다, K컬처를 하겠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산병에 그 다문화 특구 그다음에 이제 그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역량이 강화되고 있고 대부도는 관광 특구로 마련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이 특구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총선 공약용 아닌가
예. 예, 김현 후보의 질문 들었고요. 서정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저의 그 김현 후보님 질문을 보면 제 의도를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제가 4개 대학을 콜라보해서 이 국제대학을 전환하겠다거나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예술대학 인프라를, 서울예술대학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국제예술대학교로의 전환이 조금 어렵다면 그것에 대한 현실성이나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지금 인근에 있는 신안산대학이라던가 안산대학교라던가 우리 지역의 인근에 있는 대학과 그 유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국제예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안산 을에는 그 서울예술대학교 앞에서 이어지는 중앙역에서부터 서울예술대학교 그리고 광덕체육공원, 멀피 성포예술광장까지 이어지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홀을 조성하는. 예, 서정현 후보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장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약의 대표 공약이 1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2가지만 소개하고 합니다. 안산의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갖다 주차장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이제 단독주택가 같은 경우는 부곡동, 월피동, 일동이든 모든 곳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안산 전역에. 그래서 제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이거나 공원의 운동장, 공원의 지하에다가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땅값 만드는 주차장을 학교 운동장 지하와 그리고 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땅값 만드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아파트 안산청과 화정천에 테라스형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주민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25시 문화광장 그리고 성포예술광장 한대학 광장에는 있죠. 주차장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불편합니다. 그곳에도 이와 같이 제가 이제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안산 시민에게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술대학 같은 지금에 있는 불특정 다순이 모여있는 꿈의 교회, 제일교회, 은혜와진리교회는 너무나 많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명, 아치형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차가 우리 주택가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것이 수십 년째 되더라도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시공학 박사로서 도시 전문가로서 안산의 권역별로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반월지구, 이쪽에 이제 상록지구, 월피지구, 부곡지구, 권역별로다가 화물차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화물차의 운전기사도 안산 시민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이제 승용차와 화물차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장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현 후보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홍장표 후보께서 안산에서 태어나서 안산에서 성장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셔서 이런 그 도시개발 관련한 공약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미래도시 안산 특례시를 추진하겠다 하면서 그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에 인구 유입 효과를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100만 도시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좋은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복지 문제도 교육 문제도 그리고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관광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 이제 수원도 100만 특례 도시고 그다음에 화성도 이제 그 공약을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죠. 예, 김현 후보의 질문이었고요. 홍장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도의 말씀에 좋은 일자리는 있죠. 이 땅값 안 드는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반월, 산단, 시화센 다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시화 지구에는 거의 수천만 평이 수십 년째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는 임대부 공장 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값이 안 들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 현대가 유턴하게 되고 중소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그곳에는 제2의 경제 성장과 아울러서 또 이곳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청년들이
또 나름대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한 새 집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다. 안산의 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수년 동안 또 공부도 했고 논문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뭐냐면 안산에 신도시 만드는 것은 공장이 들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성도 거의 100만 도시가 다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저는 이와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겁니다. 네, 홍장표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계속해서 서정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장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차장 관련 공약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 시민분들이 정말 원하고 반기는 그런 공약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것들은 그 재원 조달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우리 공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하 주차장을 파서 한 면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원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신도시를 조성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100만 도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새 아파트만 짓는다고 해서 인구 유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장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원 조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차장을 이제 제대로 지으려면 100평을 사면 있죠. 땅값만 하더라도 거의 한 공사비 합치면 15억이 들어요. 땅을 매입하지 않는 주차장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면을 만드는데 10평 정도가 소요됩니다. 토지 실제적으로 이제 면적이 그렇다 보면 공사비가 한 면당 1억 가까이 들어요. 1억의 땅값이 대신 이제는 300평 정도 300면을 지을 때 300억 가까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곳에는 150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절감돼요. 땅값이 안 들기 때문에. 땅값 안 드는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 예산은 국비도비 시비로 하는 겁니다. 또한 주차 요금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와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도 화성에 신도시 만들면서 공장이 들어서지 않았잖아요. 이런 이와 같지만 주택의 정책에서도 안산에는 이미 6개 도시에 대한 것이 마련되어 있지만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안산이 좋아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후보자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 2분입니다. 시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교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은 지역 내 다양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안보 협력체로서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러 군사 협력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서정현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서정현입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한미동행 강화와 세일즈 외교, 가치 외교, 인권 외교 이런 방향성 자체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동이나 유럽 등지의 원전 방산 관련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원 외교 또한 우리 글로벌 협력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북 관계의 악화는 사실 지난 정부에 있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북 관련 기조의 변화는 조금 불가피했던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 또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굉장히 끌려왔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좀 실망도 하셨는데요. 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우리 주도로 협상에 응하겠다라는 것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 정책이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후보님들께서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무엇이 국익인가, 어떠한 국익이
우선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뭐 이견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한중 한러 관계가 상대적으로 경색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대러 관계는 전쟁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한중 관계 또한 극단적 악화라기 보기 어렵고 네, 다소간의 경색 속에서도 긴장 완화를 위한 예. 서정현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홍장표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너무 미국에 너무 우크릭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은 지금 왜 계속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 뉴스에 보니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보면 이제 집안에 동생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경제 지원을 요청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금전적 지원보다는 도로라든가 항만이나 철도라든가 가스 이런 시설을 해주면서 북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가 대만과 중국이 다투는데 의견 대립을 하는데 우리나라 거기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뭐냐면 중국의 관계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FTA와 같이 우리가 도움이 되면 줄 건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지 못하고 계속 있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만과의 관계에 끼어들면은 우리나라 불안하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중국에 도와줄 거 도와주고 받을 거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진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석에 대한 방안도 한번 고려해 봐야죠. 이 점을 말씀드리고 러시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곳에 간접적으로다가 무기를 이렇게 지원하고 그러면 있죠. 그 러시아가 좋아하겠어요? 이게 러시아하고 우리는 경제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설득하고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쓴다면은 북한도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의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를 유럽에 전체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이 저는 뭐냐면 이 러시아의 관계도 아주 우호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보다도 있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장표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현 후보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평가에서 가장 국민들이 좀 놀랍게 평가하는 부분이 아마 이 외교 분야인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중국과 정상회담, 가서 정상회담, 그다음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없는 정부는 제 기억에 윤석열 정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4대 강국과 실리적인 균형 있는 외교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국익의 관점에서 외교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풍요롭고 잘 사는 국가가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걸 외교가 이념 공방의 한 복판으로 들어왔다. 이 점에서 진영 외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졸속 외교가 진행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 가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고 개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쇼핑 외교를 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산 바 있습니다. 이런 외교가 사실은 통상 외교 활동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국격이 높아지는데 이상한 일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국격은 낮아지고 지지율이 낮아지는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다시 중요한 관계로 설정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라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좀 직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익에 도움되지 않은 외교는 하등 필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균형감 가지고 국익에 도움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계 평화와 인권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활동을 펼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8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절반 정도인 0.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 현상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력 약화, 고령화 시대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20, 30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위기가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장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도 좀 잘하는 부분인데 부동산의 첫째 원인은 부동산 집값입니다. 이 집값이 넘어 이제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집값의 원인이. 집 가격이 1% 오르면은 출산율이 0.0203이 이렇게 하락한다고 그래요. 집값이 오르면은.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8%를 일자리 상승하면은 출산율은 0.119가 상승한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뭐냐면 이 집값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말하자면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의 방안으로는 첫째는 이 청년을 위한 이제 말하자면 집을 많이 줘야 돼요. 청년이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이 보통 이제 20평대입니다. 분양을 받거나 임대를 해야죠. 이와 같이 저는 전 안산의 신도시를 만들 때 청년 출산을 위해서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철도변이거나 신도시에 만들면 이런 것이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 안 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도에 임대부, 공장 부지를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인터넷 세대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40% 취직이 안 되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반월 산단과 시와 산단에 인근에다가 첨단 산업도시도 만들어가지고 안산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은 그야말로 출산율을 조금 더 있죠. 우리가 더 이제는 높여가지고 대한민국이 아마 건전한 사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새솔동, 화성, 시흥으로 이사가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출산에 대해서는 집값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현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안산시 인구 감소의 원인하고 그 유입 방안에 대해서 공통 질문에 답변한 바 있고요. 저출생 원인과 대응 방안도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산시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 기구가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를 함께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좀 띄어서 저출생 문제는 저출생 문제로 다루고 고령화 사회에 되는 문제는 그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위원회와 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탁상 행정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이번 그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청년들을 만나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들었던 대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탁상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정책으로 직접적 이득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많은 정책과 무수한 정책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것이 공연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출생 문제의 가장 시급성은 낳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기존에 셋째 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는 현재 안산시에서는 둘째부터 다자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셋째 아이를 키우는데 주거복지, 교육복지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먼저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서정현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는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 원인을 어느 하나에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어느 하나의 뚜렷한 해결책을 제안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차 어려운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 심각성과 위기의 인식을 충분히 공유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하나의 제도가 있다고 하면 출산, 휴가, 육아, 휴직과 같은 것들도 단일하게 뭐 이 제도를 설계해서 우리 수요자들이 단일하게 이렇게 혜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 미시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출산율과 관련 이 대응 방안은 지금 우리 사회적 그물망이 있다면 지금 이 그물망이 촘촘하게 얽히고 설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지금 수요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엇보다 또 인식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 뭐 김현 후보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특혜 그리고 자부심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적 인식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현금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 또한 조금 부정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금성 지원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후보자의 두 번째 공약 발표와 상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고요. 질문 시간은 5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현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국가 아젠다를 여러분들께 7가지로 공약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안산 시민과 특히 안산시을 동민들에게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미래도시 안산을 새안산을 만들겠다. 그리고 노후주택 및 주차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까지 신안산선 개통 후에 교통 편의성을 통해서 교통비를 개선하겠다는 점과 그다음에 안산과 여의도를 최대한 단축해서 빠른 시일 안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공통 공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 공약으로 들어가면 상생의 올피동을 만들겠습니다. 도시 재생인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고요. 미래의 고잔동입니다. 공영 주차장 고도화 추진하고 안산병원 인프라 확대하겠습니다. 달라지는 중앙동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걷고 싶은 중앙동을 만들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은 호수동입니다. 주민 커뮤니티 건립을 만들어서 상권 개발과 보행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걷기 좋은 안산천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안산동입니다. 장상지구 내 생활체육 시설 조성하고 안산읍성 2단계 사업 및 안산 한경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곡동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놀이터 재정비하겠습니다. 번영의 성포동 만들겠고 혁신의 일동, 성장의 이동입니다. 공통공약으로 CCTV를 확충해서 안전한 귀갓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청소년 복합 학습 문화공원을 설치해서 번영의 성포동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9개 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안산을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김현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번에는 서정현 후보부터 질문하시겠습니다. 시간 네. 50초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앞서 질문 드렸던 것의 연장선인데요. 그 초지역 KTX가 정차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재화를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조금 여쭙습니다. 초지역이 KTX가 정차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되겠지만 KTX 정차를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난 우리 김현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발의하신 법안 중에서 통과가 된 법안이 한 건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게 결국에는 일은
법안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GTX 신호선 개통으로 인한 4호선 배차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할 대안이 있을까요? 네, 서정윤 후보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네. 김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50초 안에 답변하는 거는 거의 기적과 같은데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지역이 지금 준비 중인데 이거를 빼고 할 수는 또 없는 문제 아닙니까? 노선을 제대로 정비해서 설계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하화를 하겠다라는 공약까지 가 있고 그거는 여당과 야당이 일맥상통한 공약이기 때문에 함께 수기를 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법안 발의가 한 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국정원 문제, 그다음에 세월호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활동을 했었던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아마 안산 시민들이 잘 알 것이고요. 의용 소방대 법을 제정해서 통과시켰던 초선 의원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이번에는 홍장표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후주택의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세웠는데 이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건의해가지고 민주당도 완화하겠다, 국민의힘도 완화하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정밀 구조 안전 진단을 이건 면제해야 된다. 이 노후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30년 이상 돼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수명이 50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밀 구조 안전 진단을 이제 면제하고 설비 노후도면을 가지고 이제 재건축하자 이렇게 제안한 부분인데 안산에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사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대한 김현 후보의 의견과 또한 나름대로 이제는 이 재건축이 만들어지는데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면 이제 자재 파동과 이사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또한 해법이 있으시면 그 솔루션을 안산 시민께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지금 물가가 고물가, 그다음에 유가도 높아지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고 환율도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는 불황에다가 고물가 시대, 고환율 시대, 고유가 시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 문제를 또 등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건축 문제가 이제 확정된 것이 있고 또 계속 해야 된다, 재정비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을 개정해서 해야 될 문제와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잔동의 경우도 재개발 문제가 굉장히 이제 이슈로 있고 또 상록 을에 있는 지역도 그 문제가 많이 봉착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시 재생으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문제도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시의원, 도의원과 시장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함께 의논에 나가겠습니다. 예. 김현 후보의 공약 발표와 상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서정현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서정현입니다. 우리 안산은 중요한 우리 철도 교통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는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우리 맞이하게 되는 게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GTX 신호선, KTX역 초지역 정차 이런 철도 교통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이 안산이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는 것에 대응하는 우리 시내 내부 교통망 또한 편의성 또한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산에 더 많은 인구도 찾아들 것이고 우리 안산 시민들의 편의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철도 교통망에 가깝게 그리고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을버스가 확충이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망이 더 늘어나서 우리 집에서 그리고 상권에서 5분, 10분 안에 우리 주요 역사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우리 안산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그렇게 모여들고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차 문제 해결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홍장표 후보님께서 주차장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강남을 가거나 수원역을 가거나 갈 때 차를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예, 주차장은 아무리 지어도 많이 지어도 그 수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차장 수요를 따라가는 것보다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되는 환경,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환경 또한 조성하는 것이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통망, 대중교통망 확립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서정현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상호 토론을 가질 텐데요. 홍장표 후보 먼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은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차를 사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요. 누군지 일가구에 4인 가족이라면 차는 보통 2대 이상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놀러 갈 때는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신안산선이 내년 5월 달에 이제 하반기 중에 개통할 것 같은데 이 신안산 전철 같은 경우도 다른 시로 빼앗길 뻔한 것을 제가 제가 국회의원일 때 정종환 장관의 질의에서 신안산철을 되찾아온 겁니다. 신안산 전철이 이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개통이 지연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홍장표 후보께서 질문하셨고요. 서정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신안산선 지금 현재 공정률이 굉장히 기대보다 낮다. 그래서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5월 예정했던 그런 개통 시기는 조금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뭐 많게는 한 2년 정도 늦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와 협력해서 최대한 그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확충 또한 제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주차장 확충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일부 제가 질문을 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것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안산시가 재정 자립도가 약 한 35% 내지 37%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현실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보완하는 우리 대중교통망 확립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서정현 후보의 답변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김현 후보께서 서정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안산 기자협회와 토론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번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공약이 이제 서정현 후보가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 도의원 때도 비슷하게 공약이 호수동, 중앙동, 대부동에 대한 공약이 있었는데 돌연 사퇴를 하고 지금 국회의원에 도전하면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그 지하화하는 공약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규칙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보궐 땐 후보를 안 낸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통 공약 안에도 그것이 들어갔는데 지난번 말씀은 부정부패하지 않은 경우는 후보를 낼 수 있다. 규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당시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전제 조건을 깔지 않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질문 끝났고요. 자, 서정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제가 우리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으나 이 총선에 임하면서 사퇴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금 뭐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이야기했던 귀책 사유라 함은 그 우리 형사 범죄나 범죄 전력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당원 20% 그리고 일반 시민 80%의 경선 그것도 결선 경선까지 그런 불이익과 감점을 감수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예, 서정현 후보의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장표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산은 상록수역에서 안산역까지의 4호선 길이가 6km 됩니다. 이것이 6km 이게 전철이 고가로 되어 있어서 안산시가 신도시와 구도심이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철을 저는 소음 먼지뿐만 아니라 지하로 낮춰가지고 그 상부에 주상복합, 스타필드 같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것을 주상복합을 만들어서 청년 아파트까지 만들어서 안산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상복합에 대한 관계도 거론되지만은 청년 아파트 이곳에 만들 것이고 이와 같이 제가 그것에 대한 이런 조감도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그 도시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6km가 그야말로 이제는 지하로다가 이게 전철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안산은 그야말로 이제는 통일된 통합된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안산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산적인 문제에서 마찬가지 20만 평 정도 평방미터보다도 이해하기 쉽게 이 길이가 6km, 20만 평 가까이 됩니다. 20만 평 중에 30%만 매각을 하게 되면은 재원도 한 1조 5천억 대한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재원은 거의 한 1조 8천억 정도의 재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곳의 공사비는 한 1조 5천억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안산에 제안 사업을 낸 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제가 최초로 제안했고 윤하섭 전 시장도 이 부분을 약속한 부분이고 또한 지금의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공약을 세운 부분입니다. 네, 홍장표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김현 후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이제 후보자들, 안산시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동별 공약을 이제 발표한 것이 한 일간지에 실렸거든요. 근데 쭉 보면서 제가 그리고 이제 집에 온 공보물을 통해서도 우리 홍장표 무소속 7번 후보님의 공약을 봤는데 외곽 지역 내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성포동, 월피동, 일동, 이동, 안산동 전 지역에 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으셨어요. 이게 사실 그 각 동에다가 외곽 지역을 그러니까 각 동의 외곽 지역 화물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예산 이 문제가 가능할까요? 네,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4호선 전철 관계인데 아까 화물차 전용 주차장은 동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안산의 권역별로다가 6, 7개를 만드는 겁니다. 반월지구, 그다음에 여기 수암지구, 신길지구, 그다음에 이제 화정지구, 그다음에 이제 이곳인 번호지구 이렇게 안산의 권역별로 만들어 놓으면 가까운 곳에서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뿐만이 아니라 보존 녹지이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또 대부분이 구기지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유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주차비를 화물차 주차장은 지하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만들기 때문에 전혀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고 안산 시민들은 이 화물차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아이들에 대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화물차 주차장은 동에 만드는 것이다. 외곽 지역에 만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홍장표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서정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장표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화물주차장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관련해서는 딱 한 가지 의문점이 어쨌든 우리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님들께서는 집 앞에 차량을 대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게 어쨌든 집과는 좀 가까워야 될 것 같은데 이 화물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사이를 오고 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우리 홍장표 후보님께서는 안산에 오래 거주하시고 지역 활동도 오래 많이 잘 해오셨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 공약을 직접 개발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김현 후보님의 공약집을 보면 우리 도의원 후보인 이은미 후보의 공약집과 이렇게 반점이 동일한 공약인데
서정현 후보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자, 홍장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뭐 김의원 후보에 대한 공약을 이은미 제가 이제 도의원 후보고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다만 이제 화물차가 이제 자기 집 앞에 이제는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죠. 주차하면 밤샘 주차가 보통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안산시 공무원이 여기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단속보다는 그 사람도 안산의 유권자거든요. 가까운 거리에 만약의 경우에 이제는 이게 그 부곡동이다. 월북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곽 쪽 수암의 외곽 지역에 시흥 접근 지역에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면은 승용차로 가가지고 승용차를 대놓고 그리고 갔다가 또 올 때는 화물차 대놓고 승용차를 가져오는 겁니다.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정책이거든요. 이런 솔루션을 과연 국가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 있는 지금에 있는 안산의 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에도 이걸 만들고자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장표 후보의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보자 간의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미처 하지 못한 말이나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당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현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은 시간이라서 충분히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후보님께서 공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건전한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신 것 같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다만 그 토론 과정에 제가 우리 김현 후보님께 질문드렸던 GTX C노선 개통으로 인한 4호선 배차 감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공보물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현 후보님의 그 지역 공약과 우리 그 지역 도의원 후보의 지역 공약이 그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그러면 누구의 공약인지 그리고 공동 연대 공약이라면 그런 표현이 조금 빠져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은 후보입니다. 85년생 39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안산이 조금 우리 미래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차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청년 정치인으로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만 당당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의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대단한 것을 정치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내 집 한 칸 마련해서 그러한 평범하게 사는 그런 꿈과 기대를 갖잖아요. 그런 안산, 곁에 있는 안산, 함께하는 안산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2번 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홍장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죠? 지금 안산은 위기입니다. 경제와 인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반월공단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어떻습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재건축 전에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이사할 곳이 없어서 안산의 시민들이 화성으로 시흥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결혼한 자녀들이 이사할 곳이 없어서 능곡지구, 목감지구, 백오지구 이런 쪽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안산은 그야말로 인구 절벽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안산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안산을 정말 그야말로 100만 미래도시 그리고 안산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산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도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정당 선거가 아닙니다. 정당 선거가 아니라 안산을 누가 발전시킬 적임자인가? 노후되고 거꾸로 가는 안산을 바로 세울 사람은 바로 도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김현 후보는 어떤 걸 전공했습니까? 역사를 전공한 분입니다. 서정현 후보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민법, 형법.
안산에 우리는 천 변호사와 지금에 있는 변호사 두 분들이 정치를 했지만은 안산의 발전을 전혀 못했어요. 안산 발전의 적임자는 오로지 저는 홍장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33년 동안 안산 시민과 애언을 같이 해왔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산을 잘 알고 있어 누구보다도. 이제 저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안산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남바는 100넘버 7번입니다. 저도 남바 7번입니다. 7번 홍장표가 좋다. 이번 선거에 꼭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장표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산시의 시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관위 초청 토론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통해서 변별력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음번에는 보다 많은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후보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988년도에 정당 생활을 시작해서 올해 한 35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한번 일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춘추관장을 하면서 미디어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하면서 방송통신 분야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아니면 정권에 의해서 방송을 장악했을 때 어떤 나쁜 악영향이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안산시의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정말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정현 후보께서 질문하셨길래 답변 드립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바로 서정현 후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느닷없이 도의원 선거를 보궐선거를 하게 돼서 공보물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동 중앙동은 국회의원인 제가 이은미 후보랑 함께 안산시을 호수동 중앙동의 발전을 꾀하겠다라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공통 공약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은미 후보를 홍보하게 해준 서정현 후보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새안산을 새봄을 맞아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4월 5일, 6일 4월 5일, 6일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본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